자,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요,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보다 앞서서 황현선 사무총장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담합니다. 저는 오늘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신생정당입니다. 당은 미흡했습니다.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납니다.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 중앙당 사무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에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원장에게도, 그리고 조국 원장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지지자분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당원 당규 절차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공당의 운영과 절차와 규정을 지키는 것이 피해자와 당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재현 부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성사퇴를 하고 뭐 바뀌고 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뒤늦은 지금 해결책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너무 늦었고 네. 조금 마지막까지도 책임 없는 태도에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 마지막도 것이다. 책임 없는 태도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왜냐하면 예. 다른 당직자도 아니고 대변인이거든요. 대변인인데 사실 그러면 당의 입입니다. 입. 네.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설화로 해서 사퇴하는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 그게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인데 이분이 사퇴하시고 나머지 가해자라고 하는 분은 뭐 1년 정지권만, 그럼 1년 뒤에 다시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돌아보면 그 12월 12일이 사실은 그 조국 전 대표죠. 조국 전 장관께서 예. 그 이제 대법원에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확정된 날입니다. 그런 날에 노래방을 가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맞아요. 거기에 계신 분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분이 다시 8월 달에 다시 사무부총장으로 또 승격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성비위라고 하는 이런 피해자를 정말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의지가 있었는지, 예. 그리고 황현선 사무총장의 오늘 국회에서 하는 것도 저도 라이브로 들어봤었는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마지막에 저는 또 감사합니다로 마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태도 자체나 언어 하나 사용하는 것들 자체가 저는 피해자라든지 국민을 굉장히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비대위 이제 체제로 갔는데 한 달이 저는 조국 혁신당의 운명이 걸린 달이다. 네. 정말 리셋 코리아에서 굉장히 역할 잘했는데 자칫하다가 진짜 리셋 조국 혁신당이 되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뭐 원리 원칙도 있겠지만 어떤 가해자라고 하는, 그리고 동석했던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예. 피해자를 다시 복구하는, 또 복원하고 또 그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단어를 잘못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말의 태도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다, 반성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황영필 최고위원 이번 지도부 총사퇴가 조국 원장과 교감은 없었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어요. 정말 교감이 없었는지, 조국 원장은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끝나면 일이 끝나는 건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교감이 없어도요. 거의 다수의 국민들이 교감이 확실하게 있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 성비위 사건에서 그러면 조국 전 대표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예. 느닷없이 당에서 당시 조국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와 상관없다. 또 사무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화살은 저에게, 조국 전 대표에게는 화살을 거두어 주십시오 뭐 그러든가 이런 자체가 결국은 조국 전 대표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으로 이름 붙였을 때는 소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가져오는 데는 도움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와서 조국 전 대표가 아무 관련이 없고 교감이 없고 당원이 아니었고 그런 얘기를 해봤자 백약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은 예. 정말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비대위를 구성하고 전당대회를 다시 한다 해서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이 과연 이 위기를 뚫고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요. 이 상황에서 예. 지금 한 가지 놓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건? 지금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 최강욱 교육원장이 사퇴를 한 것으로 제가 사퇴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관련도 없고 아무 교감도 하지 않았던 조국 전 대표와 그다음에 최강욱 그 교육연수원장 민주당의 그리고 요번 가해주 중에 한 명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일을 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결국은 언론에서 또 드러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을 너무나 그 피해자 중심주의라든지 또는 신속 대응이라든지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도 하지 않고 무슨 절차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끌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예. 과연 이런 무능한 정당이 어떻게 진보 정당이라고 대중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